그 최근에 로테르담 룰이 또 만들어졌죠. 그렇죠. 로테르담. 근데 이것도 뭐 별로 뭐 무의미한 거 아니야? 지금 능력하고님께서는 이게 지금 발효가 될 가능성이 낮아져서 지금 무의미하다. 그렇지. 뭐 보니까 스페인하고 아프리카 나라 세 나라하고 합의 네 나라가 비준했던데 이것도 29개국이 비준해야지 발효되는 건데 어느 세월에도 하겠습니까? 해상왕국 스페인이 한때 아주 강렬했어요. 언제 얘기야? 15세기 때 저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쓸 당시에는 됐고 빨리 진도 나갑시다. 로테르담 규칙은 함부르크 규칙 보니까는 어때요? 너무 하주 중심이지. 그렇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또 어때요? 지금 많이 쓰니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뭐 좀 약간 선사 위주지. 선사 위주로 면책 사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항해 가신 면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테르담 규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함부르크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균형을 잡자라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그 다음이 현재 운송이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해상 운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상 운송으로 복합 운송 연결도 되더라. 복합 운송. 그렇죠. 근데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 운송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복합 운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 운송이 육상 항공 이렇게, 그 다음에 육상 중에서도 철도 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적용이 없고요. 반드시 해상 구간을 갖다 포함하는 경우에 로테르담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조간 얘기들 하면 아주 합리적인 내용인데 왜 겨우 네 나라만 비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지금 선주국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겠죠. 하주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가입 서명 자체는 꽤 했어요. 근데 국회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선사들이 로비가 들어갔겠죠. 로비가 들어가면서 지금 막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게 서민국 중에는 미국도 포함되죠? 네, 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뭐 이래 저기 대다수 아주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지금 서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을 안 했고. 비준을 안 했다. 20개국 뭐 언제 하겠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왜? 저는 화주 쪽이에요. 화주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 일자리도 많이 늘고. 또 화주들이 잘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물동량 늘어나면 또 이제 뭐 선사도 잘 살고. 그런가? 그런데 이게 복합 운송이라 했는데 지금 보면 선사들이 대체로 다 복합 운송을 할 수 있는 비엘이잖아요. 선사 비엘도 보면 이제 비엘, 그러면 그런데 선사 비엘에 보면은 헤이그 비스비루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복합 운송 구간이면 그거는 커버 못 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어요. 복잡하고 긴데 쉽게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육상, 해상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다루다 보면 육상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해상은 과실 책임이었으니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상 구간이나 항공운사 구간 같은 경우 무과실이어서 손해 발생 사실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것만 보고 운송인한테 일단 책임이 있어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공운송하고 육상운송은. 그래? 책임 원칙이 달라요.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전혀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면책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제 주의를 다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상당 주의의 의무를 넘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책임 원칙들이 이렇게 달라서. 아니 근데 컨테이너 운송이어야만 주로 복합 운송인데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적입할 때 이걸 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선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때 이제 부지약관을 적어 놓게 되면 선사는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면책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복합 운송들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깨지게 되면 그 육상하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만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배상 한도액이 훨씬 높아요. 아, 육상이나 항공 아니야. 비엘 약관을 다 써 있어. 얼마 장을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서 꺼내니까 이게 육상 구간이 있어 손해가 났는지 항공 구간에 손해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상 구간, 육상 구간, 또 항공이야 항공. 그래서 손해가 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때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에서는 해상에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을 간주하자. 오, 나는 저건 그런 이종 책임 체계를 갖다가 취하고 있어요. 많이 아는데? 네, 그렇게 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비엘 약관 보면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가 어디서 난지 모르면 해상공에서 났다고 본다. 이런 그래서 말이 있어. 그 복합운송의 이종 책임 체계를 오씨, 아는 게 많아. 아니 너무 띄엄띄엄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계약법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 이유가 해상 구간이라고 하면 해이급 비스비루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선사가 유리하니까 모르면 다 해상 구간이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 CIM 협약도 있고 CMR 협약도 있고 항공 같은 경우에 바르샤르 협약부터 지금 몬트리올 협약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죠. CIM이 철도고 CMR이 트럭이지. 네, 도로죠. 내가 이게 R이 들어갔는데 레일이 아니고 이게 트럭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내가 나름 나도 좀 공부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로테르담 규칙은 이제 해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때 이제 육상, 항공까지 포함되더라도 로테르담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복합운송을 이제 수용하는. 근데 내가 얼핏 기억나기로 로테르담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아마 이게 바로 비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룰을 만들어졌을 때 선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 그래서 막 세미나 같은 거 엄청 했을걸요. 그런데 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주요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함부르크 규칙이 뭐냐면 함부르크 규칙을 가입하게 되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가입했더라도 그건 자동 폐기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함부르크 규칙에? 예. 말도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 가입을 안 하니까 이제 자동 폐기 안 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테르담 규칙에도 또 뭐라고 있냐면 로테르담 규칙에 가입하고 있으면 이전에 그 가입하고 있던 그런 규칙 협약들은 자동 폐기된다라는 조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제 로테르담 규칙은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서 완전히 없앤 게 멘체 카탈로그를 싹 없앴죠. 그랬지. 멘체 카탈로그를 부활을 시켰어요. 잘했네. 멘체 카탈로그를 부활시켰는데 멘체 카탈로그에 나오는 면책 사유 중에서 눈먼카고님이 좀 볼성산화하는 한 놈 있죠. 항해가실. 그렇죠. 그거는 부활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 그건 좀 심했지. 그래서 이제 항해가실로 인한 그 손해가 보니까 사고 건수 비율이나 액수로 따졌을 때 한 40% 된다라고 해요. 40% 정도 되는데 항해가실 면책을 갖다가 뺐으니까 이제 책임이 40% 자체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문문카구님이 이제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가망능력 주의 의무가 언제까지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언제? 잘 모르겠는데. 발항 당시까지. 맞다. 출항하고 나면은 그 필요 없다 그랬지. 주의 의무가 없죠. 운송인은 그때부터 난 몰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로테르담 규칙으로 와서는 이제 해상 운송 구간 전 구간에 걸쳐서 가망능력 주의를 다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역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문문카구님이 그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가망능력 주의는 그러면 가망능력이 없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가져갈 필요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상식 아니야? 진짜요? 선사가 유리한 거니까. 그건 법조문에 이제 없었어요. 없었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법조문에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또 책도 몇 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광고하기는 또. 아니,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저는 우리나라 그 민법 규정에 민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책에 원래 초판에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민법을 보면은 이제 입증 책임의 분담의 원리라고 해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가망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주가 증명해야 돼. 하주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 말이 맞네. 자연스럽게 이론 구성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론 구성이 가는데 그런데 운송론을 쓰신 또 교수님들은 생각이 달랐던 아, 거예요. 왜? 화주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물건이 목적지에 파손이 된 상태로 도착하게 되면 가망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거나 아니면 가망 능력이 없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운송의 선사가 해라. 선사가 해라 라는 것들이 운송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었어요. 또 듣고 보니 그 말이 또 합리적인데? 예, 그런 의견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민법에 그 입증 책임 분담의 원리를 갖다 적용하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책을 접하면서 저분들 얘기가 맞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개정판 낼 때 책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바꿨었어요.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내가 문법도 공부했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잘난 척 하다가. 근데 쪽팔렸습니다. 로테르담 규칙에는 그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이제 그 가망 능력 주의를 다했다, 다하지 못했다 입증을 화주한테 명백하게. 하주? 네, 화주하게. 오. 화주하게 명백하게 이제. 의외인데? 네, 그렇죠. 대신에 그 화주가 가망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면책 카탈로그 있잖아요. 이에 들어있는 면책 사유들을 운송인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면책 카탈로그에 화재 면책 이런 것들이 해상 고유에 의한 면책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면책을 갖다가 주장을 못 한다는 게 화주가 일단은 가망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을 갖다 해버리면 가망 능력조차 없는 것들은 아예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주가 그 항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겠냐? 그런 면도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선박의 안정성 이런 것도 커서 태풍이 있었다 뭔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함부르크 룰에서는 또 손해배상 책임을 좀 올렸는데 로테르담 룰도 좀 올렸습니까? 함부르 그보다 더 높였죠. 이제 이건 이제 물가는 계속 물가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니까. 아니 근데 어쨌거나 SDR로 하면 물가 다 반영한다며. SDR 하면은 그러니까 변동폭이 이제 달러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변동폭이 달러보다 작은데 그래도 SDR 가치는 이게 좀 떨어지죠. 안 많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이 킬로그램당 얼마 있죠? 2.5 SDR이라고. 그럼 이제 로테르를 하면요? 내가 어떻게 알아? 3이겠지 뭐. 그러면은 패키지당 667였으니까 1000? 835로 갔었죠? 몰라. 그 함부르크 835 같은 게 로테르는 875. 875.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어찌됐든 제가 지금은 그 포장단위당은 화주들이 많이 적으면 장땡이다라고 이제 우리 이게 녹음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킬로그램당인 것 같아요. 킬로그램당이라서 3SDR까지 이렇게 높였다. 어쨌거나 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 BCD보다는 하주 쪽에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 네, 균형을 잡았다. 함부르크랑 딱 보면 그렇게. 내가 들어볼 때는 아직도 하주들보다는 선사 쪽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입증 책임하고 관련해서 가망 능력이 없었다 입증 책임 화주가 부담하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또 입증하게 되면 일체의 면책을 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 그리고 가망 능력 주의 의무 가망성 부담 구간이 또 전체 구간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어쨌거나 지난 방송하고 이번 방송 헤이그 BCB 룰
함부르크를 로테르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뭐 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눈먹하고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